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이 되죠. 이거는 정량적 수치를 만족했을 경우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나라가 싫어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 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됐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조건 3가지가 1년간 150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요 3가지 기준 중에서 1개를 만족하면 그냥 보통 연계나, 2개를 만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거고, 3개를 만족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랑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요 3번째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을 제외한 수출 흑자로 인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된 거다. 우리나라는요, 흑자가 아닐 텐데가 아니라요, 흑자를 못 내면 죽는 구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원래 수출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내수가 탄탄하면 돼요. 근데 내수가 망가졌으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를 근거로 대미 흑자 축소 등 요구.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관세 왜 했어요?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들, 즉 미국이 무역 적자가 크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관세죠. 자, 환율 억지로 절상시킬 것이다. 근데 환율이 절상되면은 장점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미국한테 비싸게 팔기 때문에 좀 덜 살 수가 있죠. 그 대신에 환차익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역 적자를 왜 줄이려고 할까요? 미국은 원래 무역 적자를 내야 되는 나라입니다. 무역 적자를 내서 그걸 토대로 세계의 달러를 풀어줘야 기축통화국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 너무 많이 풀면서 또 생겨난 게 뭐다?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게 코로나 때 저금리 때는 감당이 됐는데 미국도 2022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다. 그러면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많은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입니다. 최근에 신용등급 떨어진 것도 그 상황에서 경제까지 조금 더 안 좋아지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고,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문제예요. 그러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출을 줄인다. 대출을 갚아 나간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자도 내기 버거운데 원금을 어떻게 갚냐.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국채 가격을 올린다. 국채 가격을 올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근데 국채 가격을 올리자니 중국이 채권 팔고 있죠. 일본이 채권 팔고 있죠. 최근에 국가 등급 떨어졌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채권 가치를 올려서 이자를 덜 내길 바래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매입한 미국 채권이 한국이 매입한 미국 채권보다 많다. 즉 채권 흡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만 하니까.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강달러예요, 약달러예요? 중국이 채권 팔아치우니까 약달러가 되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면 강달러가 되겠죠. 근데 미국은 약달러를 원한다. 계속 이런 여론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금리 내려야 되니까. 강달러가 돼가지고 환율이 높아버리면 우리나라가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계속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돈 벌기가 쉽죠.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는 건 맞는데,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거부터 막을 생각을 해야지, 더 많은 돈을 풀면 된다, 더 많은 돈을 풀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꾸 저보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까는 거예요. 윤석열은 완전히 경제를 망쳐놨어요. 왜냐면은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에다가 돈을 풀었다. 이거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집값 폭등시켰다는 문재인 정부 때도요, 신규 대출 비중의 50% 정도가 부동산 비중이었어요. 가계부채 중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신규 대출 비중 중에서 100%가 넘는 비중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즉, 경제,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돈이 부동산으로만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욕하는데 이걸 자꾸 정치적 논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뇌에 지금 정치 바이러스가 지금 지배를 한 거예요. 적어도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됐어도 정상인이라면은 부동산 비중을 100% 이상으로 내진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욕했다고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들어가면은 누구를 어떻게 욕해 그럼. 잘못된 거 그러면 잘못됐든 말든 그냥 전망만 해요? 그러면 대책을 말해줘야지. 대책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늘 대책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두 가지만 딱 제대로 적용하면 된다. 첫 번째, 디레버리지. 두 번째, 부동산으로 대출이 과잉되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 오늘 오전에 영상 올린 것도 그 내용이잖아요. 경제가 이미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으니까 적어도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거다.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내용도 안 보고 와가지고 이제는 또 이재명 욕한다고 나를 우파로 몰고 있어. 내가 무슨 욕을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렸을 때 나쁜 영향이 많이 줬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죠. 관세를 붙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죠. 최근에 무리한 관세로 인해서 보복성 관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아지니까. 다만 그래도 무역 적자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때리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선별적 관세로 바꿔갈 확률이 높겠죠. 어떻게 선별적 관세를 때릴 것이냐.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때리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 관세를 했을 때는 미국의 문제가 커지니까 선별적 관세를 하게 된다면 적자를 나게 만드는 나라에게 선별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적어도 이 9개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위주로 관세를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약하게 해준 것이 걔네가 자꾸 채권 파니까 채권으로 때리니까 지금 조금 약하게 해준 거지 어느 정도 문제를 좀 극복하게 되면요 관세에서 저쪽도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미국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채권이라는 약점을 잡고 미국을 때리니까 한 발 물러선 건데 미국은요 경제 괜찮아지면 절대 중국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은 절대 G2를 용납하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미국한테 아주 친절하게 미국 밑으로 거의 들어가다시피 매우 친근감 있게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 G2에 올라가니까 미국은 일본도 때렸어요. 근데 미국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중국을 과연 냅둘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때문에 관세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최근에 철강 관세를 50%나 때렸죠.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이 4번째인데 수출액으로 따지면 2등입니다. 왜냐? 그만큼 비싸게 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관세 때려가지고 많이 못 팔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가뜩이나 철강업계 지금 안 좋죠. 지금 포스코도 현대제철도 국내에 있는 공장 폐쇄하고 왜 자꾸 미국에 공장 건설하려고 하겠냐. 저런 것들 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세를 어느 정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는 반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고 나머지 반은 뭐예요? 정치적 활용도.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협상 자리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트럼프 정부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세를 강하게 들어갈 때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들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으로 이제 7월에도 협상이 있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다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도 이야기할 때 친미, 친중 자꾸 친중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 좀 실리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 여론 만들지만 미국은 현재 강달러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넷은 망가져서.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또는 경상수지를 줄여야만 우리나라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안 그러면 타겟팅이 될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면 수출도 힘들어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재지정됐다는 거는 수출 또는 관세에 대해서 압소식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